예, 이 사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주는 뭐 사주 내용을 이렇게 파악한 것보다도 이제 이분은 이사관계 때문에 이렇게 이사 갈 집을 보면서 이 집이 어떻겠느냐 하면서 이제 가택기륭을 이렇게 물었고 한 어떤 사례입니다. 그 사례 속에서 이제 관시제를 하게 된 건데, 이 사주는 이사 관계 부분 속에서 9번이나 이제 이 집 저 집을 보면서 저한테 이제 문의한 상황입니다. 그럴 때마다 이제 좀 그 가택이 주는 편안함이나 그 다음에 이제 그 재물 이런 부분들이 시원시원하게 개가 나오지를 않았어요. 물론 이제 사주의 어떤 여러가지 문제 이런 것들도 이제 그 전에 좀 보고 하는 내용이었었는데, 오늘 주 내용은 이제 관시제가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가거신계를 보면은 여기 이제 지금 낙화가 걸려 있고, 이렇게 이제 지금 철록이라 그러죠. 기장술에서는 철록이라 그러고, 근데 저걸 이제 일진내정에서는 이제 음욕살이 이제 또 양인으로 보면 됩니다. 양인에 준하는, 양인살에 준하는 어떤 그런 기운, 어떤 그런 행동, 뭐 그런 어떤 운, 뭐 이런 것이겠죠. 그게 이제 가거신계를 기준으로서는 이제 뭐 겁재니까 음욕살이 지지에 진자에 음욕살이 붙었는데, 또 공교롭게도 기묘일에 기준으로 봐가지고는 또 이제 무진이니까 제대로 겁재성이 붙었죠. 근데 이제 또 지지에 음욕살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은 이 사람은 돈이 좀 많이 깨졌겠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럼 바로 여기서 바로 6효로 들어가 보면은 6효에서 재성이 월파되어 있죠. 재성이 월파되어 있고, 지금 초요에서 자수가 절돼 있으면서 휴수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절되면서 휴수. 이제 이거를 보는 관점에서 뭐 가택기륭이었지만 이 개를 보면은 내용도 똑같이 나옵니다. 동일하게 나오는 어떤 그런 특성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부분 보이고, 그 다음에 사주로 들어가면은 여명이 이렇게 묘월의 정축일에 이렇게 을사시에 태어났는데, 상문 낙화에 조객이 붙어 있고, 연주에도 지지에 이렇게 낙화가 있습니다. 그래 이제 을사년이 되니까 이제 을목이 있는 자리는 뭐 천간이 되었든 지지가 됐든 이 글자가 들어있는 글자들은 조금 움직인다고 보면 되는 이론입니다. 제 같은 경우는 그렇게 보고, 그게 또 대부분이 다 이렇게 맞아요. 여러분 그 부분은 뭐 여러분이 취용하실 건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그 올해 을사년이 되면은 이제 을사의 사유축의 어떤 그런 기운에 음욕살에 이제 발동이 되는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요 부분이 이제 묘가 자리하는 이제 이 부분은 가원신계고, 사주에서 이제 정축 일주가 묘월에 이렇게
묘월에 이래 되면은 이게 지금 연주가 사인데 이 묘라는 글자는 결국은 사이축 때에 이렇게 해묘미잖아요. 얘가 지금 격각이 되는 거예요. 격각의 어떤 기운인데, 그러면 뭐 사이축이 너무 강하니까 격각이 되더라도 또 해가 을사년이니까 이 글자는 참 써먹기가 힘듭니다. 공교롭게도 또 묘자가 공망이고, 뭐 공망을 논하기 전에 이 격각된 이 글자는 써먹기가 힘들다. 그럼 여기가 이제 우리가 본인을 봐가지고는 육친은 편인성, 그 다음에 여기가 가정궁, 뭐 이런 어떤 거예요. 집도 되고, 요게 이제 여의치가 않는 것이죠. 여의치가 않는 어떤 그런 모습이죠. 우리가 격각이 됐다는 거는 뭐 격각 자체의 말 그대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움츠리기 힘들고 움직임이 시원찮지 않고 그 다음 작용력이 안 되고 뭐 이런 어떤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되다 보니까 이제 집이 이사를 하는 관계 속에서도 쉽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사 부분이 이제 마지막 9번째 와서 이 개를 한번 봤어요. 이 개를 보니까 가택기륭에 지뢰복이 나와가지고 개가 저렇게 나왔습니다. 지뢰복이 살레이개로 이제 바뀌었지만은 이 개 자체에서 상요의 유금이 공망인데, 그 다음에 4월에 그 다음에 응요 쪽으로 축일이 있습니다. 응요 쪽으로 축이 있어가지고 사이축을 하는데 이게 삼합이잖아요. 그죠? 삼합을 이루면서 유금 공망이 동불공파니까 이제 사이축으로 합이 되잖아요. 이게 송국이란 말이에요. 송국이 뭐냐? 이제 우리 여러 가지로 이제 관을 치는 행위, 관을 누르는 행위, 관을 조금 내리앉게 하는 행위, 뭐 이런 것들이죠. 이런 어떤 것이 우리가 조금 들여다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체에서 관을 누르는 행위는 무엇이다? 관시제, 관시식제죠. 그러면 이제 관시식제는 보통 불교식에서는 이제 우리가 그 뭐 제일 처음에 39위나 뭐 39위 보통 많이 하죠. 신장 청하고 그 다음에 신중 권공을 합니다. 신중 권공을 하는데, 신중 권공 이후에 관시식제라는데, 이걸 뭐 전시식을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관음시식으로 해도 되고, 이 시식행위 의법 자체가 이걸 해도 상관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어떤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경우는 이제 관시제를 해서 터 기운을 관을 누르고, 그 다음에 이제 관시제를 올리면서 그런 부분을 조금 완화시키고 하는 어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많이 편해지고, 집도 기운이 좋잖아요. 지금 그러려면은 가을부터는 이렇게 이제 이제 이게 금생수가 될 수 있으니까, 이제 재성 자체가 활발해질 수 있는, 그럼 가을부터는 이제 조금 운이 조금 변화될 수 있는 그런 기운이 있을 것 같아서, 요 경우 같은 경우는 관시제를 어떤 권하고, 그 다음에 요런 부분에 이제 조금, 물론 이제 뭐 일반인들은 이런 설명을 드릴 수가 없죠. 못 알아들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 관시제를 해서 많이 어떤 집 기운도 좋아지고, 본인도 많이 집이 편안하고 좋다는 어떤 그런 예가 돼서 이렇게 한번 기록을 남겨봅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